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장과 전기력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거는 정전기만 다루기 때문에 쿨롱 법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쿨롱 법칙은요,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인데요. 전하는 차지라고 합니다. 차지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잘 알듯이. 플러스가 만나면은 서로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은 서로 끌어당기죠.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을 이제 쿨롱 법칙을 통해서 나타내면요, 이렇게 됩니다. 만륜력식이랑 매우 유사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요 만륜력 상수 대신에 쿨롱 상수가 되고요. 값은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Q1, Q2라는 거는 전하량의 크기죠. 그래서 Q가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플러스 Q는 Q1은 플러스고 Q2는 마이너스면요, 힘의 부호가 결론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 이 쿨롱 법칙에서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요, 인력을 얘기하고요. 플러스 Q1, 그 다음에 플러스 Q2 이런 식으로 하면요, 힘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청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조금 생소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 R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요, R 방향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얘도 벡터인데요. 특별히 얘는 이제 방향만 나타내는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R 캐럿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R 캐럿이 붙었다는 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플러스 Q1 그 다음에 마이너스 Q1 Q2 이런 식으로 되면요, 이게 이제 R만큼 떨어져 있고요. 이제 방향은 요 방향, 이쪽 방향이라는 걸 R 캐롯입니다 라고 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벡터 자세하게 배우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전기장입니다. 전기장은 electric field라고 하죠. 자, 그래서 물리에서는 field라는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원격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용. 자, 그래서요, 전하가 공간에 전기장을 형성하면요, 전기장 속의 다른 대전 입자는 전기력을 받는데요. 자, 만약에요, 이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플러스 Q1이라는 입자가 있으면요, 얘가요, 공간에 전기장을 막 만든대요. 중학교 때 배웠던 전기력선을 이렇게 만들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 플러스 Q2라는 아이를 갖다 놓으면요,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힘 받겠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 전기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자, 근데요, 전기장의 정의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전기장의 정의가 전기장 속에 단위 양전하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플러스 Q1이라는 이제 입자가 이런 식으로 전기장을 이렇게 공간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요 A라는 포인트에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100쿨롬짜리 어떠한 전하를 갖다 놨고요. 두 번째는요, 5쿨롬짜리 전하를 갖다 놨대요. 그럼 여기를 Q1이라고 하지 말고 플러스 10쿨롬이라고 해봅시다. 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요. 그러면은 쿨롱 법칙에 의해 가지고 1번이 더 큰 힘을 받겠죠. 왜? 10쿨롱 곱하기 100쿨롱 되니까 훨씬 더 큰 힘을 받겠죠. 2번은 전하량이 작으니까 작은 힘만 받을 거예요. 근데 거리는 어쨌든 동일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공평한 비교일까요? 아니겠죠. 전기장의 정의가 이 1번 전하가 만든 이 공간에서의 전기장의 세기에서 요 지점에 나왔을 때 받는 힘의 크기를 비교했거든요. 근데 힘의 크기는요, 전하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통일해야 되겠죠. 동일하게 5쿨롱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기준이 되게끔 1쿨롱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받는 힘의 크기를
자기 자신의 전하량으로 나눠주면 플러스 1쿨롱으로 통일되겠죠. 그러면 단위 양전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전기장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기장 속에 단위 양전하를 놓는다는 말은요, 전부 다 전하의 크기를 1쿨롱으로 통일했을 때 누가 더 큰 힘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플러스 10쿨롱짜리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전기장이 있을 거고, 플러스 5쿨롱짜리가 이런 식으로 전기장을 만들 건데요. 동일하게 5m 떨어진 지점에서요, 이 어떠한 전하, 단위 양전하를 놨을 때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짜리를 놨을 때 얘는 이만큼의 힘을 받고요. 얘는 요만큼의 힘을 받으면 당연히 얘가, 왼쪽에 있는 애가 전기장이 크다라고 이제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힘의 크기를, 이제 얘가 받는 힘의 크기를 전하량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니까 전기장의 단위는 당연히 뉴턴 퍼 쿨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를 크기만 가진 스칼라량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전기장도 벡터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기장은요, 방향이 중요한 양입니다. 자, 전기장 이제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볼 거면요, 정의 그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Q1이 만드는 전기장이 이렇게 있을 건데요. 그 사이에서, 거기에서 이제 Q2라는 입자가 놔졌을 때 얘가 이제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려면 쿨롱 법칙에 의해서 구할 수 있죠. R 제곱, 거리가 R이고요. 쿨롱 상수 K 쓰고 Q1, Q2라고 하면 되는데요. Q2가 놓인 지점에서 Q1에 의한 전기장이니까요. 어떻게 되나요? 소스가 Q1이 되고 얘는요, 받는 힘을 자기 전하량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는 얘가 받는 힘, 얘는 무슨 힘이라고요? 쿨롱 힘이라고요. 쿨롱 힘을 자기 자신의 전하로 나눠주면요, 앞에서 구했던 거 쿨롱 힘을 자기 자신으로 나눠주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요, 전기장 요거를 보시면요, 매우 합리적으로 정의가 된 게 누가 만드는 전기장이라고 했나요? Q1이 만드는 전기장이니까 요 Q1의 크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Q2에 대한 값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장을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력선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장의 개념은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원격 작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옛날 사람들은 뭐 기라고 해가지고 장풍도 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필드를 이제 좀 두루뭉술하게 이해했는데, 이제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기장을 전기력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정의는요, 양전하가 이 공간에서 받는 힘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력선은요, 중학교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배웠죠. 플러스에서 뻗어 나오고요,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없고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겹쳐서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자, 왜 없냐면요, 전기장은요, 벡터량이죠.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 한 개에 방향이 한 개여야 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요, 여기에 이제 교점이 있죠. 교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어디냐는 겁니다. 교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인가요? 아니면 이 방향인가요? 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전기장의 정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겹쳐버리면요, 방향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플러스끼리 하면요, 이렇게 해서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요 중간에는요, 전기장이 없는 지역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하량이 다른 이제 두 전하를 했을 때, 자, 합리적으로 얘가 플러스 2쿨롱이 2Q고 얘가 마이너스 Q라고 하면요,
여기서 나가는 선의 개수가 2배여야 되고요.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애의 절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들이 어떻게 되나요? 얘는 2배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얘는 조금만 들어오고 하는 모양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특성은요.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가고요. 전기력선은 중간에 분리되거나 합쳐지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이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이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요 방향. 여기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접선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전하량이 클수록 이제 전하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거기에 비례해서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야 합리적이겠죠. 그 다음에 5번, 요게 중요합니다. 전기력선의 밀도가 큰 지역이 있고 작은 지역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전기력선이 플러스 Q에서 출발하는데 요 플러스 Q랑 가까운 지점은 어떤가요? 전기력선의 밀도가 매우 크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뻗어 나가면요. 한 이쯤 되면요. 전기력선의 밀도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A 포인트, B 포인트라고 하면요. A 포인트가 전기장이 강한 포인트, B 포인트가 전기장이 약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 전기장을 만드는 소스는 누군가요? 여기에 있는 플러스 Q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쿨롱 법칙 때문에 멀리 있으면 작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기력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